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지원할 혐의가 있는 기업들 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자 차이나텔레콤 등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하면 이런 조치가 사라지고 이들 주가도 회복될까요?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활동을 지원하거나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업 31개를 지정하여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내년 1월 11일부터 이들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없으며 내년 11월까지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인들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만 있다면 얼마든지 살 사람들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행정명령을 미국이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MSCI 등 인덱스에서 이들 종목을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제재 가운데서도 세컨더리 생션이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이든은 트럼프의 이런 이기주의적인 선택을 배격합니다. 바이든 내각의 재무장관으로 유력한 라엘 브레이나드도 외교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입니다. 일단 미국이 주변국들을 끌어안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 내 기업들 주가 하락도 오래가지 않고 회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단기적으로 주가는 그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이든의 처지입니다. 최근 블랙스톤의 창업자인 슈라츠만을 비롯해 금융기관 및 유통업계, 즉 트럼프 진영 기득권 보수 기업의 총수들이 미국 선거 부정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설령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더라도 선거 부정 의혹은 법원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국 사회가 극대로 분열됐다는 것입니다. 국영제에서 신경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들 입장에서 트럼프는 too big to fail law 등 벌커를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해 줬는데 바이든 집권 시 어떤 규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에너지 한계 기업들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죠. 바이든이 이런 국영제 기득권층으로부터의 도전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 강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신경제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미국 내부의 균열조차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릴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 동맹 세력과 대적하는 신냉전에 익숙합니다. 중국은 어디로 붙을까요? 이미 러시아, 중국, 이란은 군사훈련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왜 무리한 이기주의를 내세웠을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패권이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 아니었을까요? 바이든은 그런 생각이 아직은 기우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누가 오를까요? 과연 바이든이 화웨이를 풀어줄까요? 아무튼 성장하는 시기에는 모두가 해피하지만 먹이가 부족해질 때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외 가릴 것 없이 말입니다. 당장은 바이든이 중국에 너그러울 수 있지만 점차 그러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미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고요. 그렇다면 신냉전 속에서 서로가 방위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중국 군사력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배경이고 바이든도 결국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